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군산과 익산에서 모두 3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의심 환자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태양광 발전 시민 참여자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민발전은 주민 설명회를 갖고 우선 1km 안에 사는 800여 명에 대해 매년 24만 원씩 20년 동안 발전 수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시민발전은 오늘 소룡동을 시작으로 옥서면, 내초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어갑니다. 익산 군산축협에서 선출직 이사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A 이사가 한 지점장에게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폭언과 현수막이 내걸렸는데요. 지난 9월에 치러진 이사 선거에 후유증이 포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실시되는 군산대 총장 선거에 대해 직원과 학생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산대 민주발전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의 투표 비율이 지나치게 교수 중심으로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투표 비율 차별 시정을 규정한 개정 교육공무원 시행 3일 전에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교수 기득권 지키기의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군산과 익산에서 모두 3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부터 1일 오전 10시까지 발생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7명. 이 중 31명이 익산과 군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내 확진자 중 절반가량이 익산과 군산에서 나온 겁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산에서 21명, 익산에서는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군산은 지난 주말 확진자가 발생한 아파트 경로당 관련 N차 감염자와 또 다른 경로당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익산에서는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전 이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수조사를 한 결과 30일 6명, 1일 4명이 발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전북도 방역당국은 4주 동안 특별방역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방역 대책에 따르면 모든 확진자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을 접종 후 6개월까지로 정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특별방역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족, 지인, 또 이동과 만남에 의해서 확진이 되신 분들, 오늘은 이렇게 발표를 드리지만 내일 모레가 지나면 또 이분들로 인해서 어떤 다른 집단 감염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없으면은 이 상황 개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가 우리나라에 나타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익산과 군산시 보건당국은 PCR 검사와 동시에 질병관리청으로 검체를 보내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당국의 오미크론 대응 전략에 따라 방역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 수,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 방역수칙 준수와 불필요한 모임, 약속 자제 등 개인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000명대를 넘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5,075명, 해외 유입 4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23명으로 집계 이후 최다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35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3,659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기준 도내 723개 병상 가운데 70%인 504개가 코로나19 환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경증과 무증상 환자를 돌보는 생활치료센터도 전체 332개 병상 가운데 77%인 225개가 사용 중입니다. 전라북도는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어서면 코로나19 피로도가 높아진 의료진이 업무 과부하 현상을 겪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군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군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80.03%로 21만 2천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노인시설 입소자와 75세 이상 노인층을 시작으로 백신을 접종한 지 8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군산의 접종률은 도내 1차 접종률과 접종 완료율 평균인 84.41%와 81.17%에 비해 다소 낮습니다. 전라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를 확대하기로 하고 의료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확진자 증가로 병상 부족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전라북도 의사회에 비대면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감기나 발열 환자를 진료하면 감염 예방 관리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주도형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의 투자자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선 1km 안에 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 800여 명을 모집해 매년 24만 원씩 20년 동안 발전 수익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시민발전은 소룡동을 시작으로 옥서면과 내초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달 시험 가동을 시작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소. 1km 이내에 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 800여 명은 마을 기업을 통해 한 사람당 매년 24만 원씩 20년 동안 발전 수익을 받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면 0.2 추가 가중치가 부여되는 만큼 그 이익을 주민과 나눠야 하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겁니다. 취약계층이 연 24만 원 이상 배당금을 받게 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발전소 채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합니다. 주민 참여는 전체 사업비 1,267억 원 가운데 4%, 50억 7천만 원을 마을 기업이 채권으로 사들이면 한 사람당 7%의 이익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채권은 정부의 정책 자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투자금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1km 이내의 주민들은 원래는 다른 데는 투자를 받는데 저희 2구역은 투자금 없이 그 기금 전체 금액은 한 50억 되고 그 중에는 국가에서 90%를 빌렸고 10%는 저희 그 대주단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득은 보지만 직접 투자는 없는. 정책 자금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해준 추천서로 45억 원을 저금리로 빌려 20년 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마을 기업을 설립한 이후에는 이제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준비부터 타당성, 그리고 기술적인 타당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주민들을 어떻게 모았고 주민분들에게 어떻게 수익을 드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상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심사를 좀 거쳤습니다. 다만 정책 자금 이자인 1.75%는 투자자가 부담해야 되고 양도나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수익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육상태양광 1구역은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있지만 시민발전은 투자금이 없다 보니 주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이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패널이 또 고장이 나서 전기가 발생을 못했을 때 그때도 뭐 꾸준하게 그 이익 배분을 줄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본드에 참여했다가 타 지역이라든가 나는 꼭 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양도를 할 경우에 여기에 있습니다. 1km 이내의 주민 투자자는 군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 등 중복 투자도 가능합니다. 주민과 공유하는 태양광 이익 배분, 투자금 없는 모델을 제시하면서 1차 투자자 모집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올 한 해 군산에 14개 기업이 유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주요 투자 기업으로는 천보 BLS와 유니테스트, 이픽캠텍 등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
소부장 산업 관련 분야에 투자 유치가 줄을 이뤘습니다. 이들 기업은 9,426억 원의 투자와 1,514명의 신규 고용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만금과 같은 간척지를 활용해 농업 연구를 수행하는 국립간척지 농업연구소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간척지 농업연구동과 연구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지 매입비 10억 원과 또 설계비 6억 원 등 총 16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간척지 농업연구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새만금 첨단 농업단지 농진청 연구부지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연구부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기존 20헥타르 외에 80헥타르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익산시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을 추진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조례 개정안이 익산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 기존보다 3,000원이 오릅니다. 허가 대상은 톤당 17,000원에서 2만 원으로, 신고 대상은 15,000원에서 18,000원이 됩니다. 또 왕궁 현업축사 가운데 매각 농가는 사용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익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재정 분석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익산시와 순창군이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군산시와 남원시 등은 라등급에 머물렀습니다. 도내에서는 전라북도가 유일한 가등급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을 중심으로 재정 분석 평가를 진행해 가에서 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조합원 1,700여 명을 보유한 익산 군산축협에서 선출직 이사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급기야 갑질 당사자로 지목된 A 이사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는데요. 지난 9월에 치러진 이사 선거의 후유증이 표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군산축협 지점장을 맡고 있는 B씨는 지난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출직 이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A 이사가 입에 담기 힘든 여성 비하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A 이사가 자신을 상임이사실로 불러놓고 사표를 쓰라고 종용하는 등 월권 행위를 했고 유리가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책상을 손과 발로 내려치는 위협적인 상황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신적 충격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합 지점 건물 앞에는 직원에게 갑질 행위를 한 A 이사에게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책상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사표 쓰라고 사표 받으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강요를 하는데 이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에 대해 A 이사는 성 비하 발언은 지점장이 자신에게 먼저 했고 사표 종용이 아닌 사표를 내겠다는 각서를 쓰고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얘기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상임이사실 탁자를 2번 내려친 것은 맞지만 경연진 측에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해 벌인 행위라고 해명했습니다. 자기들이 했으니까 나도 했지. 똑같이 내가부터 한 것은 아니고. 익산 군산축협 내부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이사 선거가 치러졌는데 직원의 선거 개입설이 도는 등 후유증이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관련해서 후유증 같은데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어떤 대립각에서 좀 갈등이 좀 현재 있고. 선거 개입이 의심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정확한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이 같은 해결책은 뒤로 한 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진행해 현금 2천여만 원과 귀금속을 압류했습니다.
이번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입니다. 한편 가택수색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4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도내 혈액 보유량은 4.11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의 80%에 그쳤습니다. 올해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인 5일분 이상을 유지한 날은 35일에 불과합니다. 전북혈액원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개인 헌혈은 물론 공공기관 등의 단체 헌혈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 나눔곳 간에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나눔곳 간 개장 9개월 만에 기업체와 단체, 개인 등의 후원은 348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기부 금품은 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과 독거노인 등 16,000여 명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새벽부터 도내 곳곳에서 눈이 내려 정읍과 순창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으나 오후 4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저녁까지 1cm 미만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군산대학교 총장 선거가 오는 21일에 진행하기로 확정됐습니다. 이날은 25일부터 개정되는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나흘 전인데요. 총장 임용추천위원회는 기존의 투표 산정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군산대 민주발전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을 4년과 맞바꾸려 하는 비민주적 선거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대 총장 선거가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시행되기 4일 전인 21일 실시하기로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군산대 측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취지를 고려해 대학 내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및 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군산대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는 교원과 직원의 투표 산정 비율은 각각 기존 100%, 16.3%로 정하고 학생의 투표 산정 비율만 기존 2.7%에서 8%로 상향시켰습니다. 이를 투표수로 바꿔보면 교원 340표, 직원 55표, 학생 27표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군산대 민주발전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교수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비민주적인 선거 강행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별도로 행정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직원 단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의 투표 산정 비율을 정하고 사의를 4년과 바꾸어 비민주적인 총장 선거를 치르려 교수 집단, 총추위 및 대학 당국의 불법적인 만행을 규탄합니다. 공대위에 따르면 투표 산정 비율을 정하는 군산대 총추위는 교원 21명, 직원 5명, 재학생과 졸업생 각 1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교원, 직원, 재학생 각 1명 이상씩 참여하지 않는 총추위는 무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9일 열린 총추위에 직원위원 5명이 모두 참여하지 않았기에 이날 결정된 투표 산정 비율은 애당초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군산대 총추위 소속 교수 측은 직원 측과 협상하려 했지만 직원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직원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응 선거를 연장하면서까지도 협상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협상에 직원 측에서 제안했던 그 비율이 어떤 사례도 없이 전국적인 그 추세를 제기해 볼 때는 수용할 수 없는 아니었기 때문에 총장 선거를 앞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군산대. 공동대책위원회의 행정소송까지 예고돼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는 오는 3일부터 일체 홍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익산과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1일에 180일 이전인 이달 3일부터는 간판과 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또 표찰과 같은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 상징물 제작 행위도 모두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와 벽보물, 인쇄물 등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나온 소음도 분석이 축소되거나 부실하게 평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 따르면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공항 주변의 소음도가 평균 46.5에서 54.7데시벨로 환경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조사는 군산공항 주변의 평균 소음도가 73에서 78데시벨로 소음 환경 기준 55에서 70데시벨을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토부의 소음 대책 지역에 주거지와 가옥은 단 한 곳도 없고 대상 면적을 기존 1.55제곱킬로미터에서 8배 이상 넓혀야 한다며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낚시꾼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군산 만경강 일대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민물고기가 몰려드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낚시꾼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휴일에는 수백 명이 찾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쓰레기와 차량 등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만경강 인근 주민들은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낚시를 금지해달라고 군산시에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합니다. 도 선관위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활동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도 모집합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및 단속을,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은 회계처리 업무 보조 역할을 맡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이며 특정 정당의 당원이면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고 야외를 돌아다닌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 통지를 받고도 지난 6월 2일 격리 장소를 벗어나 변산반도와 새만금 방조제, 식당 등을 방문해 기소됐습니다. 또 자가격리 위반 행위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도내 농촌주택에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빙판 낙상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겨울철 빙판 낙상 사고는 농촌주택에서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전체의 40%가량이 발생했습니다. 도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빙판길 낙상 사고는 모두 187건입니다. 이를 장소별로 보면 농촌주택 62건, 도로 59건, 도로외 교통지역 24건 순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내년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의 농업기술 실용화에 주력했던 업무가 산업화 확대까지 넓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농식품 분야 창업 활성화와 디지털 농업 기반 조성, 농업 분야 탄소 중립 대응, 치유 농업 활성화 등에 걸쳐 업무 영역을 확대하게 됩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국내 식품기관 최초로 실험동물관리 국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제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연구의 과학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식품진흥원이 국제 수준의 동물실험 전문 기관임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한편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는 실험동물의 사용, 관리 수준을 인증해주는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군산시가 지역의 대학, 의료원과 저출산 고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군산시는 군산대와 호원대, 군장대, 군산의료원과 함께 인구정책 실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과 대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인구정책 사업과 관련해 협조를 구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의 책임 있는 기관 등을 추가로 발굴해 인구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모현동 내 몸이 불편하거나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가구에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주식회사 SY테크가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목욕용품 20세트를 익산 영등 일동에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 지역은 지역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최고 기온은 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2도에서 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